추운 늦가을 밤, 하노이의 고대 거리에 노란 불빛이 빛납니다. 45세의 응우엔 반 아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옮긴 탓에 몸은 피곤하고 아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그의 아내 푸옹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고 그는 옛 동네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조용한 그림자처럼 늘어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다.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아는 처음에 그것이 그저 야생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는 주저하지 않고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가 울음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는 쓰레기 더미 뒤에 숨겨진 오래된 골판지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그의 호흡이 멈췄다. 안에는 2명의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너무 작고 연약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칠까봐 두려웠다. 맙소사, 아는 소리치며 서둘러 코트를 벗어 2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들을 팔에 안고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는 2 아이의 주소와 상태를 보고하면서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는 길가에 앉아 2 아이를 팔에 안고 살며시 흔들었다. 그는 울음으로 붉어진 작은 얼굴들을 내려다보며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동물을 버릴 수 있을까?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고 아는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갔다. 그는 내내 2 아이를 눈여겨보며 그들의 약한 숨소리 하나하나를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들은 곧바로 2 아이를 데려와 건강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아는 응급실 밖에 섰고 무기력함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왜 이 2 이상한 아이에게 그토록 관심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이 너무 작고 연약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는 깊은 마음속으로 이 2 아이를 외로운 자신의 삶 속 공허함을 채울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약 1시간 동안의 긴장감 끝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2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당신인가요? 그는 물었다.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아기들은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매우 약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우리는 추가 관찰을 위해 그들을 보관할 것입니다. 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의사는 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살핌을 찾을 것입니다. 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2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김이라는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으로 얼굴은 온화하지만 눈은 단호합니다. 아는 2 아이를 찾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 씨는 주의 깊게 듣고 가끔 작은 공책에 메모를 적기도 했습니다. 안 씨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김 씨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영구적인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2 아기가 함께 있을까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표정이 우울해졌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입양할 의향이 있는 가족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 보내져야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김씨의 말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가슴을 무거운 돌이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독신으로 작은 임대주택에서 살며 건설 현장에서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두 아이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외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양할게요. 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 씨, 당신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책임을 이해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힘들 거라는 건 알아요. 제가 이상적인 후보자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두 아이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 할 거예요. 김 씨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의 말을 숙고했다. 안 씨, 입양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면접, 재정 및 생활 조건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 독신 남성은 나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아는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약속은 못하지만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먼저 위탁 부모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해요. 그러면 주택 평가를 할게요. 그리고 재정도요.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 안 씨는 두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유리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두 마리의 작은 동물이 유리우리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마음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안과 희망, 그리고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강렬한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들아. 아는 아이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돌볼게, 약속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아내게 일련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위탁 부모 교육을 받으며 기저귀 가리, 분유 준비, 밤의 울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병원에 가서 두 아이를 방문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그들을 붙잡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는 두 아이의 이름을 안과 빈이라고 지었다. 그는 언니로서 크고 둥근 눈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여동생 빈은 늘 숙면을 취하지만 깨어났을 때 보이는 미소가 아내 마음을 녹인다.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인 김 씨는 안 씨의 주택과 재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의 작은 임대주택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했지만 아는 주택을 개조해서 침실의 작은 구석을 두 아이가 사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침대를 사서 아이들의 옷을 깔고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안 씨의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가 건설 일로 번 수입은 겨우 독신 생활을 꾸려가기에 충분한데 두 자녀를 키우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밤샘 근무를 하며 거의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개월간의 긴장과 기다림 끝에 안 씨는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입양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는 사회복지기관의 엄격한 감독 하에 6개월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과 빈이 안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 날은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왔는데 그들을 팔에 안고 있는 동안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안은 그 작은 하숙집에 들어서자 마치 세상 전체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방은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안에게는 처음 며칠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갈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음식을 달라고 울고 비는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유를 마신 후에 종종 토합니다. 안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피곤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안의 새로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1층에 사는 나이 많은 이웃, 투이 여사는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종종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녀는 안과 빈의 유모차를 밀고 있는 그를 불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건 농담이 아니야. 특히 남자한테는. 안은 지친 듯하지만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이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싱글맘 트랑은 종종 안에게 들러서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올바르게 섞는 방법과 비니가스가 있을 때 배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낡은 옷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트랑이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그런 격려의 말은 안 씨가 처음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점차 삶의 새로운 리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 배가 고플지 예측하는 법, 빈을 잠재우는 법,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안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유, 옷, 의료비는 끝이 없어 보인다. 안 씨는 자녀들을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인스턴트 라면을 먹으며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은 지출을 계산하던 중 다음 달 임대료를 낼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감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안과 빈을 바라보며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하고 아이들을 복지 시스템으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안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냈다. 아니, 그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는 안과 빈을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종종 함께 일하던 건설업자 민 씨를 만나러 갔다. 민 삼촌, 안이 급하게 말했다. 추가 작업, 야간 근무 또는 다른 부업이 필요한가요? 민 씨는 안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 내 건강이 걱정돼. 괜찮습니다. 삼촌, 안은 목소리에 묻힌 피로감을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 씨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이번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원하시면 작업해도 돼요. 안은 민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 뒤 추가 근무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안과 빈과 함께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일과 육아로 쉴 새 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안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일하러 가기 전에 아이들을 돌본다. 그 후 그는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그는 민 씨가 맡긴 원격 작업이나 이웃에게서 받은 자비를 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이런 압박감으로 아내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두통과 끊임없는 피로를 겪었고 때로는 먹을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과 빈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느 날 안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고열이 있어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안은 급히 직장에서 휴가를 요청하고 불안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며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안 씨의 상태를 중이염으로 진단했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약값 청구서를 보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즉시 약을 샀다. 그날 밤, 안이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울다가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안은 아기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강한 결의와 함께 가슴 속에서 강한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딸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안과 빈이 성장하면서 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며 각자의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활동적인 아이였고 주변의 모든 것에 늘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빈은 조용한 편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은 자녀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아동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고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교육 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매일 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는 아이들과 놀고 이야기할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안과 빈이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안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엄마가 없을까요? 그녀가 4살이었던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안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그는 이 질문에 대비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가족은 달라요. 안은 부드럽게 말하며 안을 팔로 끌어안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가정, 어머니만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녀는 말하며 안을 꽉 껴안았다. 하지만 안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과 빈이 성장함에 따라 더 어려운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문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그는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입양 과정을 도와준 사회복지사인 김 씨에게 연락하여 싱글맘과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단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안 씨를 지역 지원 단체에 소개했다. 여기서 그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빠들과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합니다. 안 씨의 지원단체는 싱글맘으로 아기 소년을 입양한 미 씨를 만났다. 미 씨는 안 씨에게 절친한 친구이자 큰 지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린이에게 입양에 대해 설명한 경험과 사회적 편견을 다루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안 씨, 미 씨는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항상 솔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사랑은 혈통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은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안과 빈에게 그들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책을 사서 매일 밤 자녀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과 빈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자신이 다르다고 느낄까봐 걱정합니다. 그는 자녀들과 다양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떤 가정 출신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과 빈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첫날, 안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에 커다란 배낭을 지고 다닐 나이가 되었는데 너무나 귀엽고 강해 보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빠, 그들이 학교 문에 다다르자 그는 말했다. 제 가족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아이야. 우리 가족은 특별하고 훌륭해. 들어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해도 돼. 빈은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몸을 굽혀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기억해, 얘들아.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안과 빈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 안은 강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두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안과 빈은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는 언어와 예술 분야에서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했고, 빈은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안은 때로는 책과 학용품을 사려고 초과 근무를 해야 하더라도,
자녀들의 관심사와 재능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안과 빈이 10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가족에 대한 질문에 민감해졌고 때로는 울음으로 인해 눈이 충혈된 채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빈은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책에 몰두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딸이 점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아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딸이 침대에 웅크리고 있고 그녀의 어깨는 눈물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은 그의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빠,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왜 우리는 달라요? 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없을까요?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더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여보,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딸을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가족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 말했다. 당신의 생모가 왜 당신과 빈을 키우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녀는 큰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것이 당신 둘에게 기회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은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알아. 내가 너와 빈을 만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의 날이었어. 그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전보다 차분해 보였다. 정말? 그 소녀가 물었다. 정말이에요. 안 씨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단언했다. 나는 당신과 빈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가족들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안을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안이 진정되자 안은 부드럽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반 친구들 중 일부가 그녀가 엄마가 없고 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를 놀렸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는 딸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내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아, 안이 말을 마친 후 안이 말했다. 이걸 나와 공유해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우리는 원한다면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안 씨는 다시 딸을 껴안으며 대답했다. 안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안은 빈을 보러 갔다. 그는 빈의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부드러운 들어와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에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안은 딸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와 아내 대화 들었어요?
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책을 내려다보았다. 아는 빈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기다렸다. 마침내 빈은 안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의 딸이 되어서 행복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강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빈을 꼭 껴안으며 딸의 가냘픈 몸매와 힘을 느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아. 그는 약간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도 당신과 아내 아빠가 되어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가 빈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빠, 뭐 도와드릴까요? 아는 빈이 여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와 이야기할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아는 빈의 방을 나서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서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는 학교에 가서 안과 빈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반나절 동안 일을 쉬도록 요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하 선생님은 안 씨가 자신의 상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안 선생님, 하 선생님이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학생을 위해 존중하고 관대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학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 유형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나는 이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족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하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당신의 작업에 대해 공유하거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일과 학교 활동을 조화시켜야 해서 약간 불안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안과 빈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은 학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 공예 수업에서 조교로 자원하여 활동했고 진로의 날의 건설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학급 견학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안과 빈은 처음에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자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은 수업에 올 때마다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가 기울인 모든 노력을 보람있게 만든다. 안의 참여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의 작품에 호기심을 느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싱글데디에 대해 조심스러워 보였던 다른 부모들도 이제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족 돌봄, 학교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일을 끝내기 위해 종종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하며 지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과 빈의 미소를 볼 때마다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이 10대에 접어들면서 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패션과 친구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새로운 옷을 샀거나 친구들과 외출할 때 돈을 요청합니다. 9살인 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안이 좋아하는 옷을 사주기 위해, 그리고 빈이 연습할 수 있도록 오래된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안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다음 달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던 중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공부하던 중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어린 소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안 씨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어져 있었다. 그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다. 안은 자식들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과 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구급차가 빨리 도착하여 안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와 빈은 택시를 타고 따라갔는데 두 사람은 울음과 걱정으로 눈이 빨개졌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안 씨에게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안이 치료를 받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안과 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두 소녀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울음으로 인해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평소 조용한 빈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우리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는 강해야 해요. 아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안해요. 제가 제 자신을 더 잘 돌볼게. 이 사건은 온 가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이 너무 무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빈도 아버지를 더 많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안이 점차 회복되자 그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와 빈은 요리부터 세탁까지 더 많은 집안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돈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덜 요구하게 됩니다. 안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체적으로 덜 힘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드문 오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안과 빈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뭔가 결정했습니다. 안은 두 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야, 얘들아, 평소에는 조용한 빈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빠가 돈을 버는 것을 돕고 싶어요. 아는 두 아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넌 아직 학교에 다니잖아.
우리는 아빠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덜 일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말에 이웃을 돌봐줄 수 있고, 비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는 자부심, 감사, 사랑이 뒤섞인 강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아, 그는 감정의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희의 의도에 매우 감동했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의 의무는 공부하고 젊음을 즐기는 거야. 네, 안과 비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돌아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돕고 싶어요.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돕잖아요. 맞죠? 아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감정의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안과 비는 주말에 자비를 해서 용돈을 벌도록 허락받았지만 안은 여전히 공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안과 빈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안은 딸들에게서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원래 활동적이었던 그는 어른들과 소통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는 아직 조용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능력에 점점 자신감을 갖는 듯했다. 안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싱글데드를 위한 지원 그룹에도 가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 안이 요리한 저녁을 즐기고 있을 때, 안은 자신이 익힌 새로운 기술인 두 딸을 바라보며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 소녀가 안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며 말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무슨 아이디어야? 안은 호기심에 물었다. 우리는 파티를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하하는 파티. 비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하씨, 미씨, 민씨, 아는 아이들의 생각에 감동해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온 가족이 함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안과 비는 초대장을 만들었고 아는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청소해서 아늑한 모임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파티 날이 왔고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안빈의 선생님인 하 선생님께서 몇몇 동료와 함께 오셨습니다. 한때 안 씨의 아이 양육 능력을 의심하던 이웅미 씨는 이제 안 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안 씨의 사장인 민 씨도 건설 현장의 동료 몇 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애는 일어나서 물잔을 두드려서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모든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25년 전 안과 빈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두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최선이었다는 걸 압니다. 내 인생의 결정이에요. 안과 빈은 안 옆에 서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은 두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 두 훌륭한 소녀들을 계속 키웠다. 그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복과 어려움, 도전을 겪었지만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고 여러분의 지원 없이는 이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원력이 안은 하 씨에게로 돌아섰다. 하 선생님, 학교에서 항상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과 빈이 받아들여지고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미 씨 쪽을 바라보았다. 미 씨,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이를 키우는데 귀중한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는 민 씨에게로 돌아섰다. 민 씨, 항상 제 업무 일정을 이해해 주시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제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 심호흡을 하며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안, 빈, 아빠가 너희 둘에게 감사하고 싶어해. 너희는 아빠에게 사랑, 인내, 그리고 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아버지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 아빠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안과 빈은 안을 꼭 껴안았고 그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 안은 박수갈채로 들끓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다. 아빠, 저도 아빠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안나는 상자를 열고 간단한 가죽 팔찌를 꺼내 두 딸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안, 앵, 빈, 아빠, 저 이걸 사기 위해 돈을 모았어요. 빈은 부드럽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팔찌를 손목에 끼는 순간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딸을 꼭 껴안고 감정의 말을 잃었다. 파티는 따뜻하고 쾌활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앵과 그녀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빈은 함께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의미 있는 저녁을 보낸 후 그들은 침묵 속에 일했고 각자의 생각과 감정에 푹 빠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자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앤과 빈은 앤의 양쪽에 앉아서 머리를 아빠의 어깨에 얹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아빠라고 말했다. 이런 파티를 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빈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글쎄요, 다들 여기 오신 걸 보니 기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도요, 아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 정말 행운이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따뜻함과 친밀감을 즐겼다. 그러자 안이 부드럽게 말했다. 알다시피 당신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와 빈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요, 앤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가득했다.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제 삶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빠, 그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래. 너 없이 우리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어. 평소 조용한 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평범한 가족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애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딸을 꼭 껴안았고 그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옳은,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나는 항상 당신을 선택할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서 서로의 친밀함과 사랑을 즐겼습니다. 하노이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북적거리지만 이 작은 아파트 안에는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앤과 빈이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앤은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독신 남성에서 두 딸을 키우는 독신 아빠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는 안과 빈이 선물한 팔찌를 내려다보더니 팔찌에 새겨진 세 개의 이름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래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서로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앤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기 시작하자 앤은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 그는 내일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앤과 빈이 곁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는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와 그의 두 딸에게는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안과 빈 역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비슷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된다. 당신은 갑작스러운 불편함, 사생활의 필요성, 시간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활발하고 느긋한 성격이지만 친구 관계에선 기복을 겪기 시작한다. 그녀는 종종 학교 생활의 드라마, 깨진 고등학교 관계, 친구들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안 씨는 딸의 말을 경청하고 조언하고 딸이 스스로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마치 줄타기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반면에 빈은 점점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책과 음악에 푹 빠져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빈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걱정했지만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안과 빈의 방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두 딸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두 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항상 언니가 있었으면 좋았지만 언니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너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내 자매가 아니야. 빈은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너처럼 행복하고 사교적일 수 없어. 안은 이 주장에 멍하니 서서 문 앞에 섰다. 그는 빈이 그렇게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얘들아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야?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저는 빈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인데 그는 계속 다투어 있어요. 빈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괜찮아요. 아는 두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안과 빈이 함께 많은 것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인이며 서로 다른 필요와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아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두 딸을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 셋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끔 코를 훌쩍이곤 했지만 빈은 바닥을 응시했다. 마침내 안이 입을 열었다. 형님, 형을 돕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빈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항상 슬프고 외로워 보입니다. 친구가 더 많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고개를 끄덕인 뒤 빈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빈, 너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빈은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저 다를 뿐이에요. 저는 당신처럼 소음과 군중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이나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해요. 아는 딸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빈,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몰랐어. 그냥 돕고 싶었어. 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소리를 지르는 게 미안해요. 그냥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어린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과 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친구들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요. 빈은 조금 뒤로 기대더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나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과 빈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는 조용히 방을 나가 두 자매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주방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내 작은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격으로 하노이의 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반면에 빈은 덜 시끄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분석 기술을 갖추고 있어 호치민시의 한 대학에서 음악 기술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는 두 딸이 집을 떠나서 산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움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안과 빈이 곁에 있는데 익숙해 있었고 텅 빈 집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기분이 들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온 가족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는 안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고 가까운 친구 몇 명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되자 아는 딸을 꼭 껴안으며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자신을 잘 돌봐라. 그는 약간 억눌린 목소리로 말하며 자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사랑해요. 약속해요. 안이 떠난 후 안과 빈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아는 빈이 점점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종종 저녁에 함께 앉는다. 빈은 피아노를 연주했고 아는 듣고 가끔씩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빈은 집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빈이 떠나기 전날 밤 아는 딸이 발코니에 혼자 앉아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니? 아는 부드럽게 물으며 나가서 빈 옆에 앉았다. 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좀 걱정돼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아빠는 집을 떠나 있는 게 항상 무섭다는 걸 알지만 너는 잘할 거라고 믿어. 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과 내가 둘 다 없는 사이에 괜찮으실까요? 아는 딸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직장과 친구들이 있고 항상 너의 전화와 편지를 기대할 거야. 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속삭였다. 아는 딸을 다시 껴안으며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아니, 내가 당신과 안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야. 당신들은 나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주었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빈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다음날 아침, 아는 빈을 버스로 배웅한 뒤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작별 인사를 한 후 천천히 텅 비어버린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과 빈이 집을 떠나 학교에 간 후 첫날은 안에게 정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고 너무 커졌어요. 그는 두 자매가 함께 숙제를 하던 시끄러운 시간, 작은 말다툼, 웃음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는 슬픔에 잠겨버리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채우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안과 빈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스카이프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끼리 전화통화를 하며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근황을 전합니다. 또한 그는 지역 사회 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르청 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건설업계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그가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힐 기회도 제공합니다. 동시에 안 씨는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소홀히 했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갖는다.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요리 수업을 듣고 심지어는 새로운 언어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씨는 아이들이 그리울 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본다.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의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은 여전히 예전처럼 강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은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그는 안과 빈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조용함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고 안은 항상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안은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몇 년 전 안과 빈이 발견했던 딱딱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조심조심 상자를 열고 그가 간직해온 작은 물건들을 꺼냈다. 오래된 담요, 작은 양말, 그리고 두 아이가 도착한 첫날 밤에 휘갈겨 쓴 메모였다. 집으로 가세요. 안은 이 물건들을 보면서 감정의 파도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에 안과 빈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을 회상하지만 또한 두 아이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회상합니다. 안은 휴대전화를 꺼내 안과 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가 방금 너희의 오래된 물건을 찾았어.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오르네.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로부터 몇 분 후 안과 빈이 둘 다 답장했습니다. 그는 하트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냈고 빈은 나도 아빠 사랑해. 모든 것에 감사해 라고 답했다. 안은 미소 지으며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음을 느꼈다. 그는 삶이 변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은 오래된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평화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과 빈이 아무리 멀리 떠나더라도 그들은 항상 가족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에게 있어서 그것은 인생이 그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과 두 딸의 삶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는 저널리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노이의 주요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회 문제, 특히 불우아동과 입양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통찰력 있는 글로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반면 빈은 음악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호치민시의 음악 스튜디오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음악 제작에 있어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은 60대이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컨설팅 분야로 옮겨가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원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안은 안에게서 깜짝 전화를 받았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아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아들아? 안은 흥분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저는 결혼합니다. 라고 그는 발표했습니다. 남이 어젯밤에 나한테 청혼했어. 그는 감정의 파도가 그의 몸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남 씨를 여러 번 만났으며 재능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그의 동료인 이 젊은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안은 감정의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과의 통화를 마친 후 아는 의자에 앉으며 압도감을 느꼈다. 그의 딸이 결혼하게 됩니다. 아는 안을 품에 꼭 껴안고 있던 옛날을 떠올립니다. 이제 아는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빈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빈 역시 여동생의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일찍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내 아파트는 결혼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안과 남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규모로 아늑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장소 선택부터 초대장 디자인까지 준비의 모든 면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딸의 특별한 날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니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고 집에 왔을 때 아는 딸이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통에서 구한 어린 소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시네요. 아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밝게 웃으며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녀는 말하고 나서 약간 주저하면서 아빠, 저는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아는 호기심에 물었다.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때까지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은 바로 너야.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전통적으로는 친아버지여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제 친아버지예요. 당신은 저를 키우고 이 모든 세월 동안 사랑해 주셨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저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가가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거야.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탈의실 문 밖에 서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게 등장하자 아는 마음이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는 딸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준비됐어요, 아빠. 두 사람이 함께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아는 운명의 밤, 버려진 두 아이를 발견한 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기쁨을 거쳐 이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습니다. 제 딸을 잘 돌봐주세요. 나머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아빠. 애는 밝은 미소와 눈물을 머금고 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막내딸의 손을 잡고 이 중요한 날에 두 자녀가 곁에 있어줘서 몹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애는 행사 내내 웃음 가득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앵과 다른 사람들이 반지를 교환하고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뒤 연회에서 안씨가 일어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친숙한 얼굴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나는 두 명의 훌륭한 딸, 앵과 빔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들을 혼자 둘 수 없었다.
그것은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두 아이는 떨어져야만 했다. 애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름답고 지적이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보고 아빠는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아빠, 그럴 수 없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봐줘. 마지막으로 나는 내부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기 소녀, 오늘과 매일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 안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강당 전체가 박수로 들끓었다. 안과 빈은 아버지를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애는 아파트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노이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그가 걸어온 긴 여행을 생각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독신 남성에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 재정적 걱정, 말다툼, 심지어 사랑에 빠진 순간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앤은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몇 년 전 안과 빈이 선물한 팔찌를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그 위에 새겨진 세 개의 이름 위를 훑었다. 삶은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유대감은 첫날처럼 여전히 강합니다. 앤은 두 아이가 태어난 날 밤에 한 약속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을 돌볼게, 약속해요. 그리고 그는 지난 25년간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하노이 하늘에 새벽의 첫 햇살이 나타나자 판득은 깊은 평화를 느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항상 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덕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25년 전에 자신의 결정이 두 자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와 라니 덕분에 그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았다. 그것은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덕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마이와 미는 곧 아이를 낳았고 판두크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이었다. 판두크가 처음으로 손자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투라는 음악 기술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음악 프로듀서가 되었고 국내외 여러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했다. 비록 일이 많은 시간을 차지했지만 투라는 여전히 가족을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했다. 판두크 씨는 현재 65세이며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원봉사 활동에 바쳤습니다. 그는 고아와 입양 가족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년 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판덕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로 다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아빠, 지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민이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 판덕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그는 곧 가겠습니다.
라고 서둘러 말하며 짐을 챙겨 센터를 떠났다. 판덕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밖에 앉아있는 마이를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다. 민 씨는 아내를 껴안고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에요? 판덕은 그들에게 달려가면서 물었다. 마이는 울음으로 인해 눈이 빨개진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민이 갑자기 고열이 났어요. 아빠. 의사들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검사하고 있어요. 판덕은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을 거야.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만큼 걱정이 되었다. 민은 건강한 아이예요. 극복할 거예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 불안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민 씨 가족이라고 물었다. 마이와 민이 일어섰고 판덕이 바로 그 뒤를 따랐다. 의사는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폐렴에 걸렸지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찰을 위해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마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민은 아내를 꼭 껴안았다. 판덕은 마치 어깨에서 짐이 내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그는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방문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번에 한 사람만요. 타오와 민은 먼저 민을 방문했고 판덕은 밖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타오와 란을 입양했던 처음 날들과 아이들이 아플 때의 두려움과 불안을 기억합니다. 이제 타오가 아들과 비슷한 감정을 겪는 것을 보고 판덕은 깊은 공감을 느낀다. 민을 방문할 차례가 되었을 때 판덕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맥주사 튜브와 기계에 눌려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나는 민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아버지, 민이에요. 판덕이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피곤하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강해야 해요. 곧 나아질 거예요. 민 씨는 눈을 뜨고 피곤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눈을 빛내며 알아보는 기색을 보였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고 판덕의 가슴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녹는다.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판덕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발견한 2명의 어린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판덕은 민에게 타오와 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들을 발견했고 어떻게 입양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과 잠 못 이루는 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은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점점 졸음으로 무거워지고 있었다. 민이 깊이 잠들자 판덕은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방을 나갔다. 그는 타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들아, 잘 지내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판덕은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그는 잠들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타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없이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판덕은 딸의 등을 두드렸다.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타오. 내가 항상 너와 투란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판덕은 타오가 자라서 가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지원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며칠 동안 판덕은 타오와 민과 함께 번갈아가며 병원에 머물며 민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민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민이 기분이 좋아지면 간단한 게임을 해주며 민이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줍니다. 민 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라는 호치민시에서 하노이로 즉시 날아갔다. 그녀는 큰 테디베어와 작은 헤드폰을 가져왔고 음악을 들으면 민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민 씨의 병원 침대 주위에 모이자 판덕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무서운 상황이지만 동시에 가족의 힘과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민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떠나려고 할 때 판덕은 타오가 혼자 서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어렸을 때 저와 투란을 돌봐주셨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판덕은 이해한 듯이 미소 지었다. 나도 지금 당신만큼이나 무서워요.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꼭 껴안고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자 민은 판덕의 품에 안겨 있었고 타오는 그 옆에 앉았다. 판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딸의 작은 가족을 바라보며 타오와 투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판덕은 인생이 앞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서로가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병원 밖으로 나오자 새로운 날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판덕은 민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는 타오를 바라보았다. 민은 아내와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고 투라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사랑과 유대감을 통해 진정으로 완전한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